돈이 급하게 필요하신가요? 추석 전 단 한 번의 신청으로 131만원이 통장에 꽂힙니다. 병원비로 피눈물 흘렸던 순간 이제는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이 소식을 놓치면 올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두면 사라지는 돈 바로 확인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정부 지원금, 환급제도, 생활비 절감 방법 같은 꼭 필요한 혜택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덕분에 남들보다 빠르게 신청하고 놓치면 아쉬운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만 하면 추석 전에 무조건 여러분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액수도 무려 1인당 평균 31만원이에요.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213만 명이고 신청을 마치면 단 7일 안에 계좌로 바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아직 모르셨던 분들 계신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이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확정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놓치고 계셨을지 몰라서 이렇게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만 잘 챙겨가셔도 추석 전에 통장에 아주 기분 좋은 입금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다소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과 굉장히 가까운 제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심지어 큰 수술을 받게 되면 병원비가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이 있어서 일부는 공단이 부담해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내는 돈이 적지 않죠. 그런데 만약 이 비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공단이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비 때문에 가게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만 해도 무려 213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 31만 원씩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환급액으로 따지면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아직도 절반 정도 되는 105만 명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좌 등록을 한 분들은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환급 대상일까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병원비, 즉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쓰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급여 항목, 선택 진료비나 간병비 등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에 한해서만 계산됩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분들은 훨씬 더 쉽게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급 대상자의 대부분은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해 있었고 지급액의 대부분도 이 분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맞춤형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은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상한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비 지출만으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장애인분들 또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혹시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급금을 실제로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두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단 계좌 명의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자동 입금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은 올해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받으셨다면 거기에 적힌 방법대로 우편의 신, 전화 신청,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보다 수월하게 처리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통상 7일 안에 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추석 전에 꼭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직원이 본인 확인 후에 환급 대상 여부와 절차를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다만 요즘은 전화 문의가 폭주할 수 있어서 연결이 어렵다고 하니까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권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환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도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금액이 신청되지 않아 소멸된다고 합니다. 나는 대상자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의료비 지출이 높으신 분들은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시간 투자로 추석 전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이 틀리면 입금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편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넷째, 온라인 신청을 하신다면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급 신청 과정과 필수 확인 사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 해도 바로 실행해도 추석 전에 여러분의 계좌에 기분 좋은 입금 소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제도의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제도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환급의 규모는 수조 원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꼭 활용해야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상황도 주목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6.99%인 보험료율이 2026년에는 7.19%로 오르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작은 폭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약 1,5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크지 않지만 국민 전체가 내는 보험료를 합산하면 엄청난 규모의 재정으로 이어집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러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간병비와 중증 질환 보장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과 부담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 구조로 접어들었고 누적 적립금 소진 시점도 예상보다 2년이 앞당겨져서 2028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도 제도의 흐름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은 단순히 올해만 해당되는 혜택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병원비가 많이 나오셨다면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 소식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등 앞으로의 변화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셨죠? 놓칠 뻔했던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든든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과 지원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이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복 남이었습니다.